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국토부 장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국토부 장관도 중요하고 그 우리 빵 장관님 덕에 또 많이 웃고 그쵸. 울고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기에 또 최장수 그것도 하시고, 그치? 업적도 많으시잖아요. 통계도. 그렇죠. 통계도 마사지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102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내가 세봤거든. 그 기간 동안에 통계가 몇 번 나오지? 한 140번 나왔는데 102번밖에 안 했어요. 마사지. 그래서 이제 누구가 중요한데 이제 뉴스에는 뭐 김세용, 맹성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누가 될지 뭐 그래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통계를 다 보여줬는데. 예, 보여줬잖아. 어떤 일을 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자산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총 자산은 58억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공직자 세금 신고한 거라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건 실제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2021년인가 20년에 신고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50억이고요. 건물이 40억이고 토지가 8억 이 정도 돼 있대요.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충남동의 아파트 2020년에 18억, 공시가격 18억이에요. 지금 한 4, 50억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공시가격으로 하니까. 여러분 공직자는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예, 공시가격. 자, 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8억. 아, 그분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분당 아파트라는 건 아파트 8억. 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돼 있겠어? 8억이니까. 지금 한 15. 따블은 돼 있겠죠? 15억. 예, 지금 훨씬 더 많다. 한 100억 다 가까이 되겠. 토지도 갖고 있어. 토지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 명의도 뭐 9필지나 있대요. 상가 및 기타 건물도 있고. 그리고 가족 법인인 리엠 파트너스라고 비상장도 보유하고 있고 법인 명의 상가도 갖고 있어요. 법인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법인으로는 주택을 안 갖고 있네요. 똑똑합니다. 그렇죠. 리엠 파트너스니까 성이 리씨겠네요. 네. 이분이 이한주라는 분인데 민주연구원장이고 이 사람이 이번에 뭐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정책실장 같은 자리에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이분이 이제 정책 옛날에 그 누구냐? 김수현 씨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브레인. 그렇죠. 민주를 연구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20년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로 가려다가 이게 낙마한 게 이것 때문에 낙마했거든요. 왠지 알아요? 왜? 집이 두 채잖아요. 집이 두 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마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약간 우호적이지 않을까? 안 팔았을 거 아니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 똑같이. 아, 그렇지. 2주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청담동 아파트면 되게 비쌀 텐데. 그렇죠. 청담 하나, 분당 하나. 그치. 요 정도까지는 그치. 봐준다. 2주택까지는 괜찮다. 그럼 공시가격 한 30억? 두 개 합쳐가지고. 그 정도 약간 내야지. 그치? 이러겠지.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요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임명. 예. 그래서 요거 보세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살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 될 거다. 어떻게 한다고? 이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자, 법인으로는 주택을 소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런 거다. 돈이 진짜 많으면 다 이렇게 사모펀드 같은 거 비슷한 걸 하나씩 하나 봐. 그치? 누가 또 생각나네요?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쵸. 하나 봐. 다 부자들의 테크트리라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집은 하나나 두 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토지나 건물로 한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은 다주택이면 9억부터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중과세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지나 상가는 기준 시가로 80억이 넘어야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은 9억인데. 그렇죠. 그 이야기 뭐야? 토지나 상가는 많이 갖고 기준 시가니까 실제 시가는 2배, 3배 되겠죠. 토지나 상가는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야, 건물 갖고 있는 사람 3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고요. 2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게 민주적인 거죠.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상가는 법인으로 담으세요. 법인은 상가 담으시고 집보다는 상가나 토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야 80억이 100억이 넘어가도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12억짜리 사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종부세를. 여러분이 더 부자예요. 상가나 건물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너무 집 많이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상가나 토지를 가져라.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걸 연구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지지난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집이냐 직이냐. 그렇죠. 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냐 직이냐. 죽이는 게 아니고 집이냐, 그죠? 그렇죠.
근데 던진 사람은 성공했고, 그렇죠. 김상곤이라고 대치동에 무슨 그분은 그 집을 팔았잖아. 25억인가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다시 샀을 수도 있죠. 그만두고. 아 궁금하네 갑자기. 화들짝. 누구 아시는 분이 채팅 좀 올려주세요. 다시. 다시 샀을 수도 있잖아. 화들짝 놀래갖고 압구정동 갔을 수도 있죠. 야, 25억인가 팔아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마 83 아니고 대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억이 뭐야. 그치. 와.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그렇다더라.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2개까지만. 2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돈이 너무 생기면 이제 건물하고 상가, 토지 이런 걸 가지셔야 된다. 그분들의 일이거든. 건물 100억짜리보다 집 12억짜리 갖고 있는 게 더 나쁜 짓이다. 종부세 내야 된다.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심하게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고요. 상가나 토지는 불균형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아니, 지대론을 이야기하면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집 밑에 있는 땅만 계속 세금을 올리는 거야? 이런 땅은 왜 안 올리는 거야? 땅이 훨씬 큰데. 더 큰데. 상가도 훨씬 비싼데.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고 있네, 진짜. 나라를 조지고 있어요. 뭘 조져? 헨리 조지. 진짜. 이게 민주적인 거죠. 민주 연구하는 거죠. 민주를 연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근데 진짜 돈 많다. 재테크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시가격으로 58억이니까. 지금 100억 자산가입니다. 100억 넘었었겠지. 네. 이런 거죠. 되게 잘한다. 헨리 조지는 그 사람이 주택 밑에 있는 땅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왜 주택만 이렇게 갈구는 거야? 많이 잘못했지, 우리가. 주택이 뭐라고? 그러니까 필수제인데, 그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임대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걸 보니까 또 열받더라고. 또 우주랑 접선한 것처럼 하늘에 대고 욕하고 있고 막 혼자서 이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참 세상이 충격이 크다. 아시겠죠? 민주 연구.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투자. 그렇지, 민주적인 투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토지나 상가를 가져라. 집 밑에 있는 땅은 매우 나쁜 거고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매우 좋은 거다. 이런 거죠. 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은. 주택 밑에 있는 땅은 부의 불균형을 일으킨다라고 헨리 조지가 말하지는 않았죠. 나라를 조지는 건지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라. 일단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인데 수도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가능하면 집을 구하실 때 동남권 위주로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동남권 위주로. 그래서 서쪽보다는 동쪽, 북쪽보다는 남쪽을 먼저 보시는 것이 더 폭이나 상승의 시간이 빠를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실 때 항상 팔고 뭘 살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파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팔고 사는데도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는 이유는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집을 몇 달 내놨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오다가 최근에 누가 살라 그러는데 이게 파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파는 게 맞는데 파시는 이유가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시는 거면 장기적으로는 파시는 게 더 팔고 빨리 사시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집은 하나 있는데 추가로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갈아타면 하나가 오르는 것보다 2개를 동시에 돌리는 게 더 돈이 되잖아요. 그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테크트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이게 애기 있고 공부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공부시키기 좋은데 그런 집을 하나 사놓고 이걸 안 판다는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제 일반 세율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0개보다는 1개, 1개보다는 2개가 훨씬 나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있어요. 정리 안 되는, 대책 없는 다주택자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제 버텨야 된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이상한 밀키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왜 돈 된다고 이제 이상한 거 일 벌리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잘 버티시는 게 남는 거다. 지나고 나면은 세금보다 집이 더 많이 올라 있더라.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버틸 건지를 플랜을 짜셔야 되고, 갖고 있는 못난이들 중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잘 안 올 것 같은 데는.
네, 그렇게 본다. 세금을 올릴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세금 당연히 올리겠죠. 세금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는 가격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는 미개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세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어떤 뭐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 미국 뭐 어디처럼 뭐 이렇게 보유세를 2%로 때리면 집값이 싸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유세를 2% 때리는데 거기는 자기가 집을 샀을 때 기준으로 2% 하는 거죠. 내가 살 때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알고 있고, 근데 앞으로 가격 오르는 거는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 때 가격으로 계속 2%를 때리는 거고, 세율은 높은데 실제로 담세는 낮은 거야. 내는 세율은 낮은 거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데, 내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인가 50년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 그 기준점 기준으로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집이 오르는 거는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집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조세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내년에 세금이 50만 원 나올 거니까 250만 원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00만 원은 내년에 50만 원이 나올지 이놈이 되면 300만 원 내놓으라고 이놈이 내놓으면 깎아준다고 그러고 어디다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예측 불가능하잖아. 그래도 되는 이게 국가가 행하는 폭력이죠. 폭력.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하는 건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맞잖아.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 그치? 합법적인 폭력이죠. 내가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조세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안 올리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은퇴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소득이 없어질 건데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야. 세금 내라고. 그렇다고 이 집을 팔고 갈 수도 없고 집을 팔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해요? 자식이 반대해요. 자식이. 팔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세금 올라갈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미개한 게 아니라 이게 미개한 거죠.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여기 또 예상 댓글 망고쌤을 국회 안 간다. 나는 국회 갈 수가 없다. 안 가고 그다음에 가면 이거 다 털린다. 다 틀린다. 다 나온다. 다 나온다. 큰일 난다. 영어까지 털린다. 나는 그냥 조용히 후랭이 TV하고 망고쌤 TV 할 거니까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새로운 정부의 어떤 스탠스, 뭐 규제를 안 하겠다, 공급 위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전에 했었지만은 진짜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부의 스탠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거 제가 자꾸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인지 알더라. 그리고 규제는 결국에는 그 집값 상승률이 규제를 불러오는 거니까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 앞으로 규제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공급을 늘리겠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해 줄 거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통계 봤잖아요. 통계를 보여준 게 중하급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짜 작정하고 열심히 할까? 그럼 저기 지지가 떨어지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재개발 재건축은 중앙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마음을 보고 선도지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크기는 하겠지. 대통령은 싫어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지자체장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이제 중청 재건축은 옛날에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재건축이니까 이제 파란 쪽에서 많이 싫어했는데 이제 자기 지지층도 이제 중산층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 그러는 건 그 지역구에서 안 논할 수는 없지. 그쵸? 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된 거라든지 노후 계획 도출하는 데들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장이 중요하다. 같은 법이었는데 왜 박원순 때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는데 부산하고 대구는 많이 해갖고 이 난리 지금 물량 터져갖고 이 난리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세훈이 더 중요한 거고 김동연이 더 중요한 건데 이제 1년 임기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재선을 해야 되고 재선을 하고 또 4년을 하고 나면 딱 다음 대통령 선거거든.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보통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몇 프로로 해라라고 하지 않고 5%에서 20% 사이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하라라고 보통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제일 낮게 하거나 제일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에서 계속 이슈가 될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주택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 가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갈 길 가고 있고 그 속도와 세기를 이제 규제로 약간씩 조절하겠지만 결국엔 답은 정해졌다. 규제와 금리. 네, 규제와 금리도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규제로 이제 속도와 세기를 조금 조절하겠고 돈의 흐름을 좀 조절하겠죠. 이제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강남 4구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광진, 성동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래 거긴 지정하고 동대문, 서대문을 올리고 원구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돈의 방향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겠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조회수도 아마 하반기에는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실시간 채팅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언합니다. 예. 요거까지 맞추면 진짜, 야, 유튜브도 맞추는 거야. 2자리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 한번 봅시다, 그래. 탁자에 넣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고쌤하고 같이 특강합니다. 특강합니다. 예, 특강하고요. 망고쌤 TV 오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강의 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정규 강의는? 6월 말에 합니다. 6월 24일부터 하니까, 네. 망고쌤 TV에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특강도 이거는, 크기랑 하는 거죠. 심현석 교수님의. 네. 우대빵. 네. 우대빵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분야별로 딱, 저도 한 자리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진곤이 형이랑 또 우리 분양권의 대부, 분양권의 막강한 누구야? 원룡이님. 네. 이렇게 또 심 교수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 5일 날 나 망고쌤님하고 최진곤 대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고 싶으면 오세요.